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멍하게 그 다채로운 아름다움에 빠져 감상을 하기도 하죠. 7가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7가지의 색이 아닌 비슷한 한 톤의 색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무지개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무지개가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이유는 7가지의 다른 색이 각자 힘껏 본연의 색을 띄우며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는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굉장한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나는 왜 저 틀 안에 속해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를까? 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그쳤어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나만의 색이 있는데 왜 남들과 같은 색을 가지려고 애쓰지?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과연 누가 나를 이쁘다고 생각할까?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후로부터는 저의 인생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후 저는 남들과 저의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한 대가로 아주 큰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가치를 스스로 살리는 법입니다. 저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바쁘신 부모님과 떨어져 이모네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정해진 유학기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죠. 친구들과 똑같이 한국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같은 중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거에 대한 아주 큰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유학 초반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저는 현지화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국 로컬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저와 다른 것들 투성이었죠. 심지어 저는 학교 내에 유일한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낯선 환경 속에서 조금은 외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속에서 적응도 빨리 하였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과의 같은 무리 속에서 저는 튀고 싶지 않아 꽤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제 자신을 감춰왔던 것 같아요.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나를 맞춰나가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에도 저는 억지로 아는 척을 하면서 제가 아닌 가면을 쓰고 그 무리 속에서 지내올 수 있었죠. 저는 그 무리 속에서 같은 보호색을 띄우며 지내오는 제가 적응력이 좋다고 그렇게 포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남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소외당한 기분이 들고 혼자만 다른 길 또는 틀린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이를 하자면 소외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본인만 제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일종의 공포감 같은 건데요. 이 포모 증후군의 대표적인 일상 속 예로는 SNS 중독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SNS 중독은 중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은 현상인데요. 이렇게 SNS가 점점 저희 생활 속에 녹아들수록 그 속에서 포모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SNS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포모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본인이 SNS 속 다른 사람들의 멋진 사진을 보고 본인과 비교를 하면서 우울해지는 경험이 잦으신가요? 또는 SNS 속 나의 모습과 현실 속 자신의 모습에서 큰 괴리감을 느끼곤 하나요? 그럼 이 포모 증후군을 앓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에게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 또한 한동안 포모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 한 명이었거든요. 제 SNS 속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너무나 다른 제 모습이 싫었고 저는 SNS 속 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제 자신이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유일하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박탈감과 열등감은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내오던 저에게도 어느 날 한계점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그리고 지하철역에 도착을 해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지하철을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기다리는 플랫폼에 그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스크린 도어에 비춰진 제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양옆에는 20대의 이쁜 대학생 언니들과 30대의 멋진 커리어 우먼이 서 있었어요. 그 가운데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15살의 제가 서 있었죠. 가만히 서서 그렇게 비춰진 제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심지어는 내가 서 있는 폼까지 너무나 못나 보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갑자기 왜 눈물이 터졌는지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심지어는 눈물이 터지고도 혼자 너무나 당황했었죠.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뭐 때문에 내가 눈물이 그렇게 났을까? 내 마음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걸까? 그 고민 끝에 남들과 비교하며 틀 안에 억지로 구겨 들어가져 있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나는 15살의 나이인데 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려는 것일까? 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걸까? 그리고 제 마음 끝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저를 마주한 순간 저는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너무나 두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저를 덮고 있던 억지스러운 색을 벗어던지고 저만의 색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색으로 얼룩덜룩 뒤덮여져 있던 저의 진짜 색을 찾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현실 파악입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현실 파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인생관은 진정한 가치관과 자존감을 만든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색이 있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본인의 자존감은 형성이 되고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현실을 파악하고 저의 인생관을 새로 형성한 후 저의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작은 팁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인생관 형성을 위한 첫 번째 방법. 가치의 현실적인 기준 정하기. 가치의 기준은 사람마다 하늘과 땅 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란 꼭 행복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실패, 우울 속에서 더 큰 가치 있는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면 그 누군가의 가치의 기준에 끼워 맞추지 않고 본인의 가치를 두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만약 그것이 나와의 가치와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변경시켜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하지 말자.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자 사실 제일 실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하지 말자?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로도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저 다른 생각이라고 재정의해봅시다. 나의 모든 것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남과 내가 같지 않다는 것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과 내가 감추고 다녔던 모습들을 인정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 게 될 겁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제 유학 생활을 아주 잠깐은 후회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린 길이면 어떡하지? 그래서인지 이 생활이 더 힘들고 외로운 것만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외롭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걸 다시 인지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순간의 감정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올라간 저는 그 후로부터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고민했었던 남들과 다른 나의 경험들, 모습들이 더 특별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죠. 남들과 다르게 나는 이러한 경험도 했고 남들과 다르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네. 마치 게임 속의 캐릭터가 희귀 아이템을 장착한 것처럼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죠. 제 가치관이 변하고 제 생각 구조가 달라지고 나서부터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저희 인간관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 또 가치 있는 순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매 순간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고요. 가수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미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면 내가 또 다른 미의 기준이 되겠다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나만의 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다름에서 오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모여서 큰 가치가 될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름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색이 모여 만들어진 무지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각자의 가치에 집중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상 김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